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습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독서 수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경험상 일어난 이야기라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들어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사랑의 대화처럼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높아심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독서 수업을 하실 때에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수업을 할 때는 우선은 수업 전에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꺼내야 합니다. 저번에 유럽에 가면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갔더니 교과서나 교육과정이 다른 어떤 정해진 지침이 없고 벽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자료가 골라서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업도 어떤 짜여진 그런 틀이 있죠. 교육과정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뭐 있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그 진도라는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진도보다는 아이들하고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가지고 시작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수업 전에는 우선 어떤 것을 수업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하게 되죠. 물론 여기서 수업 전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수업을 할까 하고 저번 시간에 차시예고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 아이들도 그 차시예고에 따라서 다음은 어떤 수업을 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음 차시에는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든 책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독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런 책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차시예고에서 말씀드렸던 오늘은 호랑이가 달린다라는 책을 하겠다 하고 말씀드리면 차시예고를 했다고 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책을 읽어오겠죠. 그래서 차시예고는 아이들이 하든 안 하든 물론 과제로 내면 아이들은 하겠죠. 그렇지만 과제 숙제는 아이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이것 말고도 할 게 하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과제나 숙제를 주면 아이들이 부담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책 이름 정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지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독서 전입니다. 수업 전입니다. 이런 책을 읽을 거야. 이런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책의 표지를 보고 이 그림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게끔 합니다. 어흥, 호랑이가 달린다. 어흥은 뭘까요? 그렇죠. 호랑이 울음소리겠죠? 아니에요. 어흥은 호랑이가 부르는 소리예요. 그것도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동물로 이야기하는 문화 이야기랍니다. 동물들도 문화가 있나 봐요. 어떨까요? 한번 우리 열어볼까요? 이 책 읽어온 사람 한번 불러봅니다. 그럼 읽어온 아이들은 눈이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 못 읽어온 아이들은 어떨까요? 궁금하지겠죠? 독서 수업은 이런 점이 좋습니다. 읽으면 읽어서 좋고 읽지 않으면 읽지 않아도 궁금증이 유발되니까 좋죠. 그럼 수업 전에 책을 한번 책 표지를 꼼꼼히 보는 활동. 물론 이런 활동 중에서도 여기는 또 책 표지 그리기 활동도 숙제로 한번 수업 끝나고 난 데서는 한번 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때 그 얘기는 또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이런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책에
책바람 불어넣기를 합니다. 책바람 불어넣기를 하시고 책에도 숨을 쉰단다. 모두 숨을 쉰단다. 우리도 숨을 쉬죠? 우리도 숨을 쉬는 것처럼 책에도 숨을 쉬어보게 합시다. 하고 착 하고 빈 척에 호랑이가 선생님은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나왔나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호랑이가 여러 명 나왔어요. 아, 여러 가지가 재밌어집니다. 자, 독서 수업 이렇게 해서 재밌어집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요. 그 다음 쪽수를 먼저 핀 사람, 나중에 핀 사람 이렇게 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게임이지만 독서 책으로 가진 그런 게임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 중에는 이 책을 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독서 지문 한 구절을 가지고 하겠죠. 그 지문을 읽는데 꼭 1, 2학년은 소리 내어서 책 읽기를 하는 걸 꼭 권유드립니다. 1, 2학년 책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읽어주셔도 되고 잘 읽는 친구가 읽어도 됩니다. 왜 1, 2학년 애들은 아직 이렇게 말 호흡이 마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눈이 안구가 이 글자를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는 방법을 읽어서 훗날에는 호환이 나라를 잘못 다스린 왕이나 마을을 잘못 다스리는 수령한테 하늘이 보낸 경고이며 호랑이는 하늘이 보낸 심부름꾼이라는 그럴듯한 풀이가 덧붙여지기도 했지.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차츰차츰 그 읽어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또 집에서도 그러면서 어느 중간에 이걸 잘 따라서 읽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좀 시키고 하나 둘 이렇게 이어가면서 반드시 들려주기 책 읽동을 하면 좋고요. 3, 4학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 묵독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조사를 다 빼놓고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서 읽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게 읽도록 아이들이 하고 번갈아 가면서 읽기 아니면 번호대로 읽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번호를 딱 끝난 다음엔 다음 시간엔 그 번호 또 이어진다 하고 3, 4학년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도움이 됩니다. 5, 6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 조사가 고전시가나 이런 데 보십시오. 고전시가 종거러미가 얼마나 많은 뜻을 좌우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면을 반해서 끝까지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소리내어 책 읽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데리고 있을 때 한번 책 한 바닥 읽어볼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독해력도 늘어나고 말하는 것도 늘어나고 어떤 대화하는 법 이런 방법도 늘어나면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길잡이 동방박사